조작 아닙니다. 저거 다 사실입니다. 대강당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YL그룹의 주주, 임원 기자들까지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단상 아래 황기찬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할 정도로 선명하게 공간을 갈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상영되던 끔찍한 영상들, 그 모든 범죄의 증거들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한마디였습니다. 스크린 속에서는 한밤중의 도로, 빗길에 쓰러지는 여인 김도희의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정지 화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리는 두 명의 실루엣. 바로 황기찬과 그의 아내 강세리였습니다. 사람들의 경악 어린 숨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황기찬 씨,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강세리였습니다. 완벽하게 관리된 우아한 얼굴이 귀신이라도 본 듯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황기찬을 향해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황기찬은 그런 강세리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단상 위에서 이 모든 것을 재생시킨 남자 김도윤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 영상 속 살인자는 바로 저 황기찬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 강세리와 함께 저지른 짓입니다. 황기찬의 두 번째 고백은 확인 사살과도 같았습니다. 강세리의 다리가 풀리며 휘청거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더 이상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이 그녀의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단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일주일 전 황기찬 저택의 서재에서부터였습니다. 황기찬은 지호가 힘겹게 꺼내려는 서재 속 책 안에서 낡은 메모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형, 황기만의 필체였습니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사고로 지적 장애를 앓게 되기 전 명민하고 고닫던 형의 글씨체가 분명했습니다. 황기찬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펼쳤습니다. 내가 잘못되면 강세리 짓이다.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형의 공포와 예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형의 사고가 단순한 실족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늘 마음 한구석에 있었지만 아내인 강세리를 직접적으로 지목한 증거를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왜? 도대체 세리가 왜 우리 형을?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메모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으려다 그 아래 깔려있던 또 다른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봉투를 열어본 황기찬의 눈에 들어온 것은 친자 확인 검사 결과라는 굵은 글씨였습니다. 자신과 아들 지호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있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아마도 언젠가 강세리가 아이의 건강 문제로 받아두었던 서류 중 하나일 거라고 황기찬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서류를 훑어내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류 가장 아래쪽 붉은색 잉크로 선명하게 찍힌 한 문장이 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친자관계 불일치 99.99% 확률. 뭐? 황기찬의 입에서 나온 것은 말이 아닌 바람 빠지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온몸의 피가 순식간에 식어버리는 듯한 전율이 척추를 타고 올랐습니다. 얼마 전 위암 말기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보다 몇 배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뭔가 잘못된 거야. 황기찬은 미친 사람처럼 몇 번이고 결과지를 다시 읽었지만 냉혹한 현실을 담은 활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리며 아들 지호가 고개를 삐죽 내밀었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지호의 맑고 순수한 음성이 황기찬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황기찬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호를 바라봤습니다. 7년 동안 자신의 아들이라고 첫째 은호가 죽고 나서
유일하게 남은 혈육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왔던 아이. 비록 사랑하지 않는 여자 강세리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지호를 향한 사랑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진심이라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었다니. 황기찬은 홀린 듯 지호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아이의 동그란 눈, 오똑한 코, 작은 입술. 자세히 뜯어보니 자신과 닮은 구석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거지? 황기찬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 순간 강세리에 대한 배신감이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되어 폭포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세리를 위해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악행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재촉에 못 이겨 김도희를 차로 치고 달아났던 일. YL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장인인 강규철 회장의 죽음을 방관했던 일. 강규철 회장의 진짜 딸이자 자신의 전 연인이었던 강재인에게 수면제를 먹여 정신병원에 감금했던 일. 그리고 자신의 첫째 아들 은호를 죽인 범인이 강세리라는 것을 알았을 때조차 지호를 생각해 덮어주었던 과거까지. 지금 내가 앓고 있는 이 위암도 분명 강세리 때문일 거야. 과거에도 강세리가 몸에 좋다며 건네준 보약에 위를 상하게 하는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실수라고 그녀의 눈물에 속아 넘어갔지만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황기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지호야, 잠깐 방에 들어가서 놀고 있어. 아빠가 금방 갈게. 아무것도 모르는 지호가 방을 나간 후 황기찬은 힘없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깊은 절망감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그래, 어차피 얼마 살지도 못하는데. 황기찬은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지호가 아버지 없이 어떻게 클까 걱정했는데 내 아들도 아니라니. 이제 그런 걱정을 할 필요도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강세리, 너가 이겼어. 넌 정말 대단한 여자야. 모든 것을 체념한 채 복수도 분노도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자신은 곧 죽을 목숨이라는 의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눈을 감은 황기찬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황기찬은 강재인과 아들 은호와 함께 놀이공원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웃고 떠드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한참 후 잠에서 깬 황기찬의 뺨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재인아, 은호야, 미안해. 행복은 이제 꿈속에서만 꿀 수 있다는 서글픈 현실에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문득 섬광 같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재인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황기찬의 눈이 번뜩 뜨였습니다.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이 궁정 같은 집도 YL그룹의 지분도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도 원래는 모두 강재인의 아버지 강규철 회장의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법적 상속인인 아내 강세리에게 모든 것이 넘어가게 될 터였습니다. 설마 강세리, 그 여자가 그것 때문에 이혼만은 안 된다고 그렇게 발악을 했던 건가?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까지도 모두 강세리의 거대한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황기찬의 주먹이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강세리가 거짓말에 능하고 영악하다는 것은 진작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치밀하고 사악하며 악독한 인간이라는 것을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텅 비었던 눈빛에 이글거리는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마치 꺼져가던 불씨에 기름이 부어진 것처럼. 황기찬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강철처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세리,
내가 이대로 순순히 당해줄 것 같아? 그의 입꼬리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제인이한테 모든 걸 돌려주고 너만큼은 내가 반드시 지옥으로 같이 데려간다. 황기찬의 눈에는 확고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지 그 길이 너무나도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세리와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황기찬은 김도윤에게 연락하여 약속을 잡았습니다. 황기찬 씨, 우리가 이렇게 따로 연락해서 만날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약속 장소인 커피숍에 나타난 김도윤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동생 김도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수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심기가 매우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YL 그룹 회장 해임한 주주총회를 앞두고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 것인지 여기까지 오는 내내 온갖 불길한 상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도윤의 예상과 달리 황기찬은 그를 보자마자 갑자기 두 무릎을 땅에 꿇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김도혜 씨,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도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황기찬, 지금 이게 무슨 개수작이야. 회장 자리에서 쫓겨날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감성팔이라도 해보려는 겁니까? 김도윤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커피숍 안에 울렸지만 황기찬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흐느끼는 듯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늘 뻔뻔하고 사악하기만 하던 황기찬의 모습이 너무나도 처량해 보여서 김도윤은 오히려 혼란스러웠습니다. 황기찬이 그제야 눈물 자국이 얼룩진 얼굴을 들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저와의 대화 전부 녹음하고 계신 거 압니다. 김도윤은 의중을 간파당한 듯 뜨끔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의 재킷 안주머니에서는 소형 녹음기가 작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도혜 씨를 죽인 살인자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게 저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건 저한테 불리하기만 한 행동입니다. 황기찬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김도윤은 좀 전과는 달리 침착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러는 겁니까? 이유라도 들어봅시다. 김도윤의 태도가 한풀 꺾이자 황기찬은 그제야 무릎을 털고 일어나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도윤 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황기찬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위암 말기입니다. 김도윤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황기찬은 가방에서 의사소견서를 꺼내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의사셨으니까 이게 조작된 건지 아닌지 금방 알아보실 겁니다. 서류에 선명하게 적힌 위암 사기라는 글씨를 본 김도윤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황기찬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호가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요? 김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동생을 죽인 원수의 가정사 따위 궁금하지 않았지만 이야기의 파격적인 전개에 저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로잡고 죽고 싶습니다. 강세리를 제 손으로 무너뜨릴 겁니다. 순간 김도윤의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는 곧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당신이 내일 당장 죽는다고 해도 당신 같은 살인자와 손을 잡는 일은 없을 겁니다. 김도윤은 단호하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황기찬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도윤 씨, 제인이가 위험합니다. 강세리가 강재인을 노리고 있다고요. 그 말에 김도윤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김도윤은 황기찬을 죽일 듯이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또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 거야? 제인 씨 손끝 하나라도 건드렸다간
내가 저승까지 쫓아가서 당신들을 괴롭힐 테니까. 강재인을 향한 김도윤의 절박한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황기찬은 오히려 한시름 마음이 놓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죽더라도 김도윤이라면 강재인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강세리의 사주를 받고 재인이를 해치려 했던 홍만수가 경찰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강세리와 또다시 무언가를 꾸미고 있습니다. 황기찬은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경찰에 자수해서 강세리와 함께 죗값을 치르고 싶지만 그 여자는 보통 영악한 게 아닙니다. 제가 먼저 움직이는 걸 눈치채는 순간 모든 죄를 저에게 뒤집어 씌우고 빠져나갈 겁니다. 제가 죽고 나면 제 모든 유산은 강세리 차지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재인이가 무사할 것 같습니까? 황기찬의 말은 분명 일리가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다시 자리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요? 그때 황기찬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김도윤에게 파일을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가 김도혜 씨를 뺑소니했을 당시의 블랙박스 원본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건 강세리와 함께 유령 회사를 세워 YL그룹의 자금을 횡령한 증거 자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강세리가 홍만수에게 강재인을 죽이라고 사주했던 통화 녹음 파일들입니다. 황기찬은 자신과 강세리가 저질렀던 모든 죄의 증거들을 김도윤에게 넘겼습니다.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는 고해성사처럼. 전송이 모두 끝나자 황기찬이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YL그룹 회장 해임한 총회가 열리는 날, 그때 터뜨려 주십시오. 저는 그날까지 강세리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예전의 쓰레기 같은 황기찬을 연기하겠습니다. 김도윤은 한참 동안 황기찬을 바라봤습니다. 동생을 죽인 원수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같은 목적을 가진 동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도윤이 짧게 답했습니다. 그렇게 철천지원수였던 두 남자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직 강세리를 무너뜨리고 강재인을 지키기 위해 같은 목표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장 해임한 총회 당일, 대강당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강재인은 황기찬에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역시 당신은 구제불능 쓰레기야. 모든 걸 내려놓고 자수하겠다던 말, 전부 거짓말이었어? 재인의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어디선가 강세리가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끝까지 악역을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여태 속고도 몰랐어? 강재인, 나 너무 믿지 마. 황기찬은 일부러 눈을 치켜뜨며 비웃었습니다. 그 말에 강재인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마지막 양심은 있을 거라 기대했던 자신이 증오스러웠습니다. 그래, 역시 넌 끝까지 쓰레기였어. 그 쓰레기, 내가 오늘 직접 치워줄 테니까 기다려. 제인은 그 말을 남기고 매몰차게 돌아섰습니다. 황기찬은 미안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고 삼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해임한 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김도윤이 단상에 올랐고 약속대로 모든 것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현재 대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거 다 조작이야. 기찬 씨, 어떻게 좀 해봐. 저 미친놈이 지금 우리를 모함하고 있잖아. 강세리가 황기찬의 팔을 붙잡고 절규했지만 황기찬은 그저 웃으며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강세리는 이 모든 증거들을 제공한 것이 바로 황기찬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왜 눈치를 못 챘지? 강세리는 서둘러 그곳에서 달아나려고 했지만
이미 김도윤이 대기시켜둔 형사들이 들이닥쳐 그녀의 양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세리 씨, 당신을 살인 교사, 횡령, 납치 감금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거 놓으라고. 강세리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결국 형사들에게 무력하게 끌려나갔습니다. 곧바로 다른 형사들이 다가와 황기찬의 양손목에도 수갑을 채웠습니다. 황기찬은 모든 것을 체념한 얼굴로 순순히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오히려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강재인이 멍한 얼굴로 김도윤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도윤 씨, 어떻게 이 모든 증거들을? 김도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인 씨, 미안해요. 황기찬 씨의 부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김도윤으로부터 황기찬이 위암 말기라는 사실과 이 모든 것이 강세리를 무너뜨리고 재인 씨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기 위한 황기찬의 마지막 계획이었다는 말을 전해 들은 강재인은 순간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자업자득이네요. 강재인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비극적인 마지막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도윤은 그런 강재인을 말없이 꼭 안아주었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을 사람이 바로 강재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금 남은 것은 상처받은 이들이 서로를 보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기나긴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한 남자의 뒤늦은 참회와 목숨을 건 마지막 복수극이었습니다. 사랑과 배신, 용서와 증오가 뒤엉킨 폭풍 같은 이야기 속에서 황기찬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비로소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자 했습니다. 강세리는 자신의 탐욕이 불러온 파멸을 맞이했고 남겨진 강재인과 김도윤은 깊은 상처를 안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비극으로 시작해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 끝에서 희미한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었던 YL그룹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